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술전시 해설가 김찬용입니다. 요즘 사실 여러모로 해외에 나가서 미술관을 구경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시간으로 넷기어 뮤럴 캔버스와 함께 세계 주요 미술관에 있는 주요 작품을 좀 만나는 시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떠날 곳은 영국 런던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인데요. 일단 내셔널 갤러리의 장점은 무료 공간이죠. 날만 좋아지면 저희가 직접 가서 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좀 더 가까이서 편하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셔널 갤러리는 크게 두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본관이 있고요. 세인즈버리 윙이라고 해서 추가로 생긴 신관이 있는데요. 오히려 신관에 고전 작품들, 중세에서 르네상스 시대까지의 작품이 있을 겁니다. 그중 먼저 만나보실 작품은 지금 바로 옆에 소개되는 마사초의 성모자상이란 작품인데요. 혹시 일단 보셨을 때 느낌 어떠신가요? 그냥 뭐 잘 그린 종교와 같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은 사실 혁명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사실 문맹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림을 그릴 때 뭐 사실적으로 그리는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었고요. 상대방을 교화시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마치 상형 문자 쓰듯이 장식적인 그림이 좀 많았었는데요. 마사초란 사람은 건축에서 활용되는 투시점, 원근법이란 이론을 미술에 처음으로 적용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셔도 깊이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 성모자 뒤쪽으로 안쪽으로 좀 깊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죠. 이게 당시 사람들한테는 너무 신기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대수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 분들 입장에서는 완전 우리가 마치 VR이나 홀로그램 같은 거 보는 것처럼 최첨단 기술에 해당했던 거죠. 평면인데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시작을 마사초가 딱 열어줬던 거고요. 과거처럼 똑같이 종교화를 그렸지만 기술적으로 혁신을 보여준 거죠. 약간 이 넷기어하고 닮아있는 지점도 있겠죠? 자, 이런 지점에서 이걸 업그레이드 시킨 사람이 우리가 이름 많이 들어본 르네상스 3대 천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만화 혹시 좋아하시면 닌자 거북이 주인공들 이름이죠.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 친구들이 르네상스 시대를 완성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업적이 너무 위대하다 보니까 후배들은 할 게 없어진 거죠. 이때 이 틀을 깨고 뚫고 올라온 사람이 바로 또 이쪽 옆에 소개되는 카라바조란 사람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카라바조의 엠마오의 저녁 식사란 작품입니다. 언뜻 보셔도 종교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라는 측면은 중세나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하고 다를 게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빛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은 그래도 아주 좀 화사한 이런 느낌들이 있었다면 카라바조의 작품에는 일단 어둠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어둠이 강해지다 보니까 밝음도 더 쨍하게 세게 보이는 지점이 있죠. 이걸 대비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우리 셀카 같은 거 찍은 다음에 사진 보정할 때 대비라는 효과 이렇게 끌어올리면은 밝은 데는 더 밝아지고 어두운 데는 더 어두워져서 왠지 좀 있어 보이게 멋있어 보이는 사진으로 바뀌게 되죠. 카라바조는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그 효과를 제대로 미술에 보여준 사람입니다. 다만 내용에 있는 주제를 일반인들을 그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젊어? 왜 이렇게 후덕해? 이런 식으로 보는 지점도 있었죠. 훨씬 사실적이고 우리에게 가까운 예술을 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예술을 했던 카라바조의 기술을 좀 더 멋지게 계승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렘브란트란 예술가인데요. 직접 보시는 것처럼 명암 대비를 강하게 보여준다는 지점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다만 주제가 다르죠. 종교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화상 그린 화가 하면 좀 더 익숙한 사람이 몇 명 있긴 하죠. 뭐 고흐, 세잔 이런 예술가들 있지만 이분들이 다 사실 렘브란트 영향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정말 젊은 10대 때부터 20대, 30대, 뭐 자기 성공의 정점에 갔던 40대, 실패하기 시작했던 50대나 말년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진 자기 죽기 직전의 모습까지 늘 스스로를 바라보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다 나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품으로 많이 평가받죠. 특히나 말씀드린 시각적인 효과가 어둠을 굉장히 넓게 잤지만 그만큼 더 이마에 이렇게 반짝하는 이런 빛 효과를 더 극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진짜 이건 되게 진지한 그림 같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색으로서 직관적으로 딱 전달해 주는 게 렘브란트였던 거죠.
다만 모두가 진지한 걸 좋아하진 않죠.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정극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은 뭐 코미디나 혹은 뭐 약간 막장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바로크라고 불리우는 이 대비 강한 예술이 한창 유행하고 있을 때 좀 더 가벼운 거 보고 싶은데 라는 사람들의 어찌 보면 욕망을 채워주는 예술가가 등장합니다. 루벤스란 예술가인데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딱 봐도 차이가 그대로 느껴지죠. 렘브란트의 작품에서는 그 강렬한 어둠 속에 반짝이는 빛을 우리가 막 보면서 와, 멋있다 하고 볼 수 있는 느낌이었다면 루벤스의 작품에는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화려할 겁니다. 수잔나의 초상이라고 소개되는 작품인데요. 당시에는 사실 귀족들 중에 나는 종교 하나 너무 진지한 그런 그림 말고 우리 귀족들의 삶이나 좀 화려한 모습 그리는 것도 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의뢰자들이 있었겠죠. 이걸 딱 충족시켜준 게 루벤스였습니다. 루벤스도 사실 시작은 바로크라는 예술로서 시작을 했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화사하고 밝고 에너지 넘치는 예술을 딱 보여줘서 당시에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이렇게 수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예술가로 이제 스타로 등극하게 된 겁니다. 다만 이런 예술도 오래 갈 수 없었던 게 미술사라는 건 늘 티키타카 속에 변화됩니다. 진지한 거 나오면 가벼운 애 나오고 가벼운 애 나오면 또 진지한 애 나오고 이 변화 속에 새로운 예술들이 튀어나오게 됐던 건데요. 내셔널 갤러리에 가시면은 이 중세부터 18세기, 사실 멀리는 19세기까지 이 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제가 소개드린 건 일부분만 보여드리고 있지만 뮤럴 캔버스의 내셔널 갤러리에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은 이렇게 역사가 변화되어 왔구나 이걸 만나실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다면 직접 한번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계의 미술관을 소개해드리기 위한 첫 번째 여정으로 내셔널 갤러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파리의 대표적인 박물관이죠. 루브르 박물관을 통해 19세기의 미술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